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강령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서 생각보다 실수요자들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그리고 1월 내내 실제로 매매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설 연휴 이후부터 이 부동산 시장, 실제 매매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연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때문에 민족대명절 설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저희 부동산 가이드 진행 중에 혹시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실 번호부터 빠르게 고지하겠습니다. 02-2077-6330번 전화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혹시나 전화 이용하기 좀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이용하시면 됩니다.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무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월요일 또 이 특별한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셨네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시장에 어떤 고민거리,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는지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을 점검하면서 오늘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간 부동산의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핫 키워드 만나보시죠. 3위 키워드입니다. 서울 지역의 전월세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준전세 거래량만이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그 변화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키워드 열어볼게요.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가량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수요자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죠. 혹시 주택시장의 매매 거래 절벽이 시작되는 건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현재 흐름 짚어보고 전망까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준전세 이야기였습니다. 지난해 1월 대비 무려 4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게 요즘에 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도 발맞춰서 좀 변화를 해야 될 텐데요. 대표님, 저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전세 거래량 보다 요즘 준전세 거래량이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준전세는 뭐냐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매매 시장 그리고 아닌 이 임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월세와 전세만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반전세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그 월세와 이 전세 사이에 준월세라는 제도가 있고요. 준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준전세는 그야말로 그 보증 금액이 많은 상태에서 일부에 약간의 월세 금액이 가미된 부분이 될 것이고 또 준월세 같은 경우도 일반 보증 금액이 예를 들어 뭐 50을 월세를 낸다 그러면 뭐 1년이나 2년치에 해당되는 보증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보증 금액이 높은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얘기하는 그 준전세에 대한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이 전세 보증금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렇게 전세금 오르는 비율에 맞춰서 월세로 이렇게 내는 임대 시장이 굉장히 조금 굉장히 많이 만연됐 이게 이제 뭐 저금리 기조상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 자, 이 부분을 좀 사회적으로는요,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용어가 창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서 이런 용어 안에서 좀 전세나 이 월세, 이 준월세, 준전세 이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올해도 마찬가지 전세 금액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부분은 그만큼 전세 완전한 전세 금액, 전세라는 공급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전세를 찾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는 전세를 구한다기보다도 차라리 지금처럼 준전세를 찾는 어떤 준전세로 내놓는 임대 시장 그리고 준전세를 찾는 어떤
전세 수요자들이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조금 그렇게 대부분이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 차원에서 흘러가야지만 전세 금액을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 오늘은 정말 준전세가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준전세, 준월세라는 어떤 그 사회적인 트렌드에 맞는 이런 용어들을 자꾸 써서 그게 결국은 전세금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시장 분위기에서 해야지 좀 옳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식 자체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로 인해서 그 인식이 결국에 시장의 가격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네요. 자, 2위 키워드 이야기 다뤄볼게요. 매매량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20%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연말에 대표님께서 내년은 올해와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자, 일단은 그 어떤 대처보다도 원인부터 일단은 체크를 해보면요. 2015년에 세 가지 사실 악재를 안고 2016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7월 22일 날 대출 규제라는 네. 부분이 2월 달부터 이제 그 수도권부터 또 5월 달부터는 이제 지방으로 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 요건이 이제 강화되는 부분으로 이어졌고요. 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작년 12월에 이제 하면서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불안감이라는 부분하고요. 또 작년 한 해 굉장히 공급량이 많았었어요. 특히 네. 이제 분양 시장도 너무 잘 됐고 어쨌든 분양에 참여하는 수요자 또 그에 맞춘 어떤 공급적인 측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공급량이 또 이어서 2016년에 오게 됐을 경우에 과도한 공급량 이라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 또 앞전에 네. 대출 규제라든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수요 측면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는 결과치가 지금 보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으로 수치만 봐도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작년 1월 달 6,800건 정도의 이 그 서울에서의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금은 4,100건으로 대폭 줄었죠. 자, 그리고 작년 12월 비록 한 달 전만 이래도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높았던 작년 뭐 7월에서 10월 요 사이만 해도 12,000 정도의 거래량에서 네. 지금은 3분의 1로 내려앉은 거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되느냐면 또 새학기 들어서 이사철에 맞춰서 좀 거래량이 약간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마저도 작년 전체에 대한 거래량을 기록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조금 약화된 어떤 그 거래량, 거기에 맞춘 주택 가격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만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럴 때는 어떤 좀 작전이나 이런 거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전세 비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전세 비율이 이제 74%니까 그거보다 전세 비율이 높은 즉 뭐 1억 매매 금액이 1억이다라고 하면 전세 금액이 8천이다라고 하면 전세 비율이 80%잖아요. 자, 거기서 또 주택 금액을 매매 금액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시장을 우선은 바라보되 나머지 이제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기는 좀 뭐 전세 아니 매매로 사도 될지 아닐지 또 어떤 곳은 투자해야 될지 아닐지를 좀 선별하는 그런 해가 이제 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선별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신다면 조금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앞서 두 가지 키워드를 확인해 봤죠. 마지막 1위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치 기간이 1년 이하로 줄어들면서 초기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뒀던 많은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는데요. 어떻게 또 얼마나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처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심리를 좀 쪼그라들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수도권 네. 지역에 또 적용이 됐는데요. 마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요. 저희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향 좀 잡아주시죠. 자, 이렇게 이제 매주 우리가 핫 이슈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건 방법론이에요. 네. 지금 시장에
하고 있는 어떤 그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라는 부분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부분이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건별로 분명히 틀릴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까지 어떤 상환기간 15년, 거치기간 5년이죠.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부분에 대해서 거치기간 내에 월 낙입금 하면은 일단 그 실내는 지금 사례를 들어서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 60%를 받아서 이제 매입할 네. 경우에 고정금리 한 3.4%에 2억 1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을 때 이제 거치기간 5년까지는 얼마 정도의 월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느냐면 58만 원 정도가 됐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거치 이후라면은 206만 원씩 그 5년 이후로는 내게 되는 조건이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그 기간 내 월평균 이자율 따진다면 한 뭐 40만 원 정도가 이제 월평균 이자액이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뀐 조건으로 따진다면은 거치기간 15년에 상환기간 15년에 거치기간 1년 이내라고 했을 경우라면요. 무려 156만 원이란 금액을 3배 정도 되는 금액이 이렇게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죠. 이것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출을 안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 거고 또 마찬가지 거친 기간 후도 이제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전체 월평균 이자액이 3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타개하는 방법이라고 따진다면요. 상환 기간을 30년 정도로 2배로 늘려 잡았을 때, 자, 거치기한 1년 이내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요, 애초부터 98만 원 정도가 내게 되는 거니까 네. 이자만 냈던 이런 부분에서 한 40% 정도가 더 올려서 내는 정도니까요, 약간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생겨날 겁니다. 그랬을 때 토탈로 내는 그 상환기간 30년까지의 전체 평균 이자로 따진다면 한 34만 원 정도 꼴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이제 40만 원 꼴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소득 공제 제한 부분도 여기에 따라 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하려면 상환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아라라는 부분.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규제가 왜 나냐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과도한 주택 대출이 많을 경우에 네. 혹여라도 부실 그 이후로 또 은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부분 때문에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는 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법을 구사를 할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상환기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뀌는 규제 내용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결국 상환 기간을 늘려서 월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투자할 물건을 잘 골라서 거기서 큰 수익을 내는 거겠죠. 저희 이 시각 함께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윤환 대표와 이야기 다뤄보고 있었는데요. 이윤환 대표의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그리고 소액 투자처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이 시각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월 11일 목요일 그리고 15일 월요일 12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인데요.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순서입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의 전화 상담이 도착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저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요즘에 중공업 지역에 많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양평동하고 성수동 이쪽 지역이 아하, 네네. 눈여겨보고 있는데, 근데 둘 중에 좀 어느 지역이 또
더 괜찮은 건지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위치가 굉장히 먼 곳에 두 곳을 골라 오셨네요. 영등포구, 양평동 그리고 성수동 쪽입니다. 아, 어느 쪽에 나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께 넘겨드릴 테니까요.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그 서울의 이제 중공업지 중에서 이제 대표되는 두 지역이죠. 자, 양평동 지역하고 또 성수동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좋냐라고 한다면요. 일단 둘 다 좋아요. 일단 둘 다 좋은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제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뭐 수익형 부동산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또 뭐 전세 끼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는 아니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런 잣대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둘 다가 큰 장점이 있는 부분이 중공업지대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중공업지대에 뭐 아파트 공장이라든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용어로 이렇게 대비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구역 자체의 인구 유입 효과를 톡톡히 좀 볼 수 있는 부분. 또 양평동 나름대로 충분히 서울 2030 도시계획 플랜에 의한 어떤 이제 도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수동 같은 경우 입지가 워낙 뭐 압구정 다리 하나 건너서이고요. 또 이 서울숲을 기본으로 한 여러 가지 테마랄까요? 어떤 아파트에 대한 시세, 뭐 트리마제부터 해가지고 갤러리아 폴에부터 이런 것들이 뭐 평당 한 4,500, 5,000까지 이렇게 가는 어떤 시세로 번지게 되니까 이쪽에서의 아파트 시장 또 주거에서의 어떤 가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지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유입에 대한 어떤 수준, 어떤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좋은데 장기적인 포석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인 성수동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계속해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틀의 형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쪽 지역에 땅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인구가 좀 계속해서 좀 대형평 예를 들어 뭐 1,000평 이상 된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공급을 하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땅값에 대한 상승 비율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동도 땅값에 대한 상승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지만 두 지역만 비교를 해 본다면은 유독 이런 성수동의 지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하고요. 또 이런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비슷해요. 하지만 이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쪽에서의 상권 이런 부분이 계속 건대 있고 상권부터 해가지고요. 이 강남역에 있는 상권이 이 성수 쪽으로 밀려드는 부분들도 무시 못하게 지금 인구 유입을 좀 부추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구 유입, 그러니까 유동 인구의 유입까지 이렇게 더해진 어떤 인구 유입 효과를 좀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 좀 뭐 어차피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둘 다는 괜찮다. 더 중요한 건 아마 매매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은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좀 이렇게 레버리지를 지렛대를 잘 써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꼭 세미나를 오셔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러고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일단 두 곳 다 괜찮지만 일단 네. 지리적으로 봤을 때 뭐 압구정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또 성수동이잖아요. 그리고 낙후된 네. 이미지도 많이 떨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두 곳을 고르라면 두 곳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성수동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지역은 답을 드렸으니까요. 그 안에서 또 물건 두 가지, 뭐 세 가지 이렇게 고민되시면 그것에 네. 대한 궁금증도 저희 쪽으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분 이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저는 별내 아이파크 2차를 네,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1가구 2주택이에요. 단계도 아. 주공 8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를 처리해야 될 경우 네. 어떤 거를 보유해야지 좋을까 하고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별내 아이파크 2차 그리고 상계동 8단지 아파트 두 가지를 보유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를 처분해야 된다면 어디가 될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지금 이제 별나 신도시에 아이파크 2차 그 별가람 마을에 있는 그 아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상계 주공 8단지 이제 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고요. 예, 일단 둘 다 좋아요. 일단은 뭐가 좋냐면 입지가 좋죠. 일단은 그 상계주공 8단지 같은 경우는 창동 차량기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어떤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꾸준히 거주 겸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에 대한 그 기대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한 3년 전, 4년 전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다시 어떤 회복을 한 상태예요. 워낙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자, 더군다나 지금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4호선에 대한 그 진접으로 가는 별내선에 대한 연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교통 호재에 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둘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2주택이기 때문에 꼭 팔아야 된다는 소리는 결국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요건에 맞춰서 지금 하시려는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꼭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파셔야 되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어요. 별내 아이파크 2차는요. 네. 그거는 비과세가 18년 3월이 만기예요. 자, 언제가 만기라고요? 2018년 3월. 2018년 3월. 예. 자, 2018년 3월까지는 팔아야. 예. 그러니까 종전주택, 부가세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예. 얻는 부분은 일단은 혜택 얻는 건 이거겠죠. 이제 종전주택. 예. 상계주공 8단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상계주공 8단지 오래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한 10년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상계주공 8단지를 2018년 3월 이전에만 팔면 되거든요. 예. 야, 그래서 지금 2016년이니까요. 일단 둘 다를 보유를 하되 일단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매도를 비과세 요건에 갖추고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방법이 되거든요. 예. 일단은 그 전까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그 이제 중반이 이제 임기 때문에 그 안까지 가시적으로 연기를 뭔가 이제 착공부터 해서 조금 이렇게 할 기미가 보일 거예요. 그때 가서 투자에 대한 투자 가미까지 이렇게 섞인 수요자들이 늘려갈 거고요. 지금 이 근처의 가격 구조를 비교해서는 소위 앞으로 시세 가격 상승에 대한 여건이 한 10%,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대략 한 뭐 3천에서 5천 정도까지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계주공 8단지를 매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오히려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이 더 선호하고 지금 전세 금액이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시는 이런 그 별내주공 아파트를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일단은 저희가 기간에 맞춰서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시간에 제약 없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자,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 시간 꾸려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알짜 매물 정보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힘차게 말씀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매물 정보를 소개받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박일권 대표의 핵심 매물 정보 살짝 맛보기 좀 들려주세요. 네, 오늘은 정말 희소 가치와 개발 가치가 뛰어난 한강변으로 가볼 텐데요.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본 지역과 매물은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한강변 역세권 개발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단돈 1,0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로서 정말 탐나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정보는 망원동입니다.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배은용 소장님의 매물 정보 키워드 좀 들어볼게요. 네, 강남 지역에 있는 두 개의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강남 지역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투자 처리이기 때문인데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하고 있고요. 또한 높은 전월세 때문에 투자 금액이 조금 비교적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도곡동 첫 번째 매물은 초역세권이면서 업무시설의 인접으로 꾸준하게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매물을 준비했고요. 대치동 역시 역세권, 교통 여건이 뛰어나고 테헤란로에 있는 그런 직장인들 거주 비율이 높아서 투자용으로도 적합한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세 곳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망원동과 도곡동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먼저 배은용 소장님의 첫 번째 매물 강남구 도곡동 매물 정보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네요. 준공연도는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내에 4층에 위치했고요. 자, 금액은요. 매매 금액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이니까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도곡동의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번 잡고 갈게요. 추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강남권 내에서도 도곡동은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도곡동 선호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곡동 자체는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한 있더라도 토지 지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그런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공급이 어렵다라는 어떤 공급의 희소성을 띠고 있는 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도곡역 그 매봉에서 한 정거장을 가면 도곡, 두 정거장 가면 대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 시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전월세의 그런 위험 부담이 없다라는 점이고요. 본 매물 인근에는 수십억 대 고급 빌라가 형성돼 있어서 생활 환경 또한 비교적 꽤 우수한 강남 지역 내에서도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곳에 비교적 소액인 2,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추천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입지적인 요소들도 점검해 볼게요. 사실 제가 뭐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집에서 네. 몇 분 거리에 무슨 역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네. 강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매봉역에서 네. 도보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매봉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정거장에 가면 도곡,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면 양재역이 있습니다. 양재역을 통해서는 또다시 강남역 접근성이 있고요. 그래서 강남 핵심 지역에 10분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사진에서도 나왔지만 입지를 볼 때 뒤에는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입지고요. 네. 앞에는 양재천이 있기 때문에 배산임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에는 뭐 20, 30억대 고급 빌라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서울권역에서 봤을 때 뭐 이미 알고 있는 성북동이나 평창동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강남권에서 고급 빌라가 형성된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중에 도곡동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지역에 추가될 만한 호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교통이라던가 개발 소식들 전해집니까? 네,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개포주공의 이주에 영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비가 지급이 되고 이쪽에 소형 평형이었던 사람들이 어디론가를 떠나야 되는데 지금 저도 전월세를 직접 진행을 하면서 보고 있지만 도곡동이나 대치동 이런 개포주공의 영향을 받는 곳들이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높은 전세가 월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런 개포주공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첫 번째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동 국제교류지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쪽으로 가서 어떤 개발이 진행될 때는 인구 집중뿐만 아니라 직주 근접으로 인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 주변을 살게 될 텐데요. 한 20-30분 정도면 삼성역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간접적인 삼성동 개발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해질 만한 호재 소식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딱 한 달 전에 준공이 완료된 매물 정보인데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건물 내부적인 특징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건물은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12월 달에 됐고요. 네. 지금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세입자들을 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가 주중을 이루고 있는 정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선호하는 네. 건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구조는 남동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적인 면에서도 뛰어나고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입지나 이런 건물의 퀄리티를 봤을 때는 지금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신혼부부들도 들어오기에 적합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나 이런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가격은 2억 6,500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했을 때도 월 100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곡역에는 많은 오피스 빌딩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직원들을 직접 회사가 거래를 해서 직원들을 넣어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100만 원 정도의 투자가 과연 1, 2년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매물 정보 저희가 관심을 가질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거의 준공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고요. 네. 도보에서도 역에서도 도보로 거리가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지 실제 입지적인 것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 관련해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랜만에 가보는 쪽입니다. 바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6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4층에 자리했네요. 2억 4천만 원이 매매 금액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지금 이 여의도에서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네, 가까운 맞습니다. 지역인데요. 어떤 포인트 잡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마포구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살기 좋고요.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모이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 망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포권역은 서울권의 많은 지역들이 뉴타운 지역들 해제가 되고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마포구에 있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 정말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탁월한 입지가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합정 역세권이나 망원 역세권, 공동 역세권, 이제 지하철 2호선이나 6호선 라인을 따라 역세권 중심으로는 수많은 상업 업무시설들이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다.
따라서 정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지역은 망원 역세권이면서 한강변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뭐 도보로 1, 2분, 2, 3분 정도만 걸어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한강변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한강변 역세권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으로서 향후 큰 폭의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매물 정말 투자하시기 정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한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자체, 건물의 퀄리티도 워낙 잘 짓는 시공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1,0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를 할 수가 있으시고요. 향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투자금 이상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망원동의 입지적 메리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네, 일단 지하철 역세권으로 지하철 6호선 망원역 5, 6분 정도의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더블 역세권, 합정 역세권까지도 아마 10분대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강변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 시민공원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차량을 이용하시면 바로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어디든 잘 갈 수가 있다. 특히 편리한 교통망과 주거시설,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분들이 거주를 원하시는 지역으로서 임대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이고요. 한강변과 공원 그리고 또 교통편, 생활 편의시설들 학군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포구를 대표하는 그런 주거 지역으로서의 그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의 강점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미래 상황의 강점 들어볼게요. 개발 소식 어떤 게 전해질까요? 네,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큰 개발 호재가 받쳐주고 정말 실현이 되는가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마포권역 역세권 중심으로는 많은 개발 계획들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은 시간상의 문제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한강변의 위치와 주변 지역 좀 노후화된 단독다가구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주변 지역의 당일리 발전소의 그런 지하화 공사와 문화복합 클러스터 개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합정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 개발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타고 한 10분대면 바로 상암 DMC까지 접근성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판교 테크노밸리와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되는 곳이 바로 상암 DMC입니다. 그래서 향후 상암 DMC의 개발 계획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사진으로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직접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건물 특징 어떻게 자리할까요? 네, 본 매물 올해 한 5, 6월 정도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본 시공사 자체가 마포권역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정말 잘 짓는, 집을 잘 짓는 건설에 유명한 회사에서 짓기 때문에 정말 건물의 퀄리티는 보장이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고급스러운 주택이고요. 주변에 본 시공사에서 지은 건물을 보시고 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성 있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특히 5층 중 4층의 남서양 구조입니다. 그래서 탁 트인 구조와 막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넓은 거실과 넓은 안방 그리고 작은 방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완벽한 보안 시설 또 본 매물 또한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세대당 한 대씩 주차 공간 가능하시고요. 그만큼 좋은 멋스러운 대리석 외장 마감과 내부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정이 높은 임대 수익률도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내부적인 인테리어 강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 해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가격 메리트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경쟁력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시거나
최근에 이제 합정이나 망원 역세권, 마포권역에 나오는 매물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가 자체 2억 6천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훨씬 경쟁력 있는 2억 4천만 원의 매매가를 가지고 있고요. 전세를 놓았을 때 예상 전세가는 약 한 2억 3천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정말 1,0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임차 기간 2년이 끝난 후에는 전세가가 매매가 이상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투자금 회수하시면서 수익을 또 임대가로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고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입주하신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소액 투자와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한강변 역세권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그러니까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입지 가격 얘기 들어보니 다 괜찮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요거 할 때 요건 조심하자 이런 거 없나요? 네, 일단 투자하실 때는 주변의 공급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에 좋은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공급 자체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임대가 상승, 매매가 상승 어렵습니다. 본 매물 망원 역세권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고요. 향후 개발 가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상담을 하시면 본 매물뿐만 아니라 다른 매물까지 비교해서 다 보시고 투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의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매물로 이어가시죠.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은영 소장이 준비해온 매물인데요. 다시 강남구로 가보시죠. 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 3분 거리네요. 그리고 준공연도 2016년 2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에 5층이고요. 2억 1천만 원이 매매 금액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했는데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가격 메리트가 좀 커 보입니다. 이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네, 대치동은 먼저 학원가 및 그런 단대부고 같은 명문고등학교로 유명한 지역이죠. 근데 네. 기존까지는 그렇게 저평가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남권역에서 집가 상승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테헤란로에 인접해 있어서 지금도 20, 30대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동 개발 시 지금 이 있는 한티역에서 삼성동까지는 10분이 조금 더 걸립니다. 한 12분 정도면 지하철을 통해서 삼성역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입지를 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쪽엔 참 공실 염려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한결같이 하고 초역세권이면서 백화점 상권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테헤란로에 있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게 추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도상으로 2호선, 3호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입지적인 매력 좀 더 들여다볼게요. 생활 편의시설도 주변에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한티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네. 있는데요. 아마 한티역에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롯데백화점일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백화점 상권을 이미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는 게 장점이 있고요. 그런 한티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정거장 올라가면 선릉역이고요. 두 정거장을 가면 삼성역이라는 입지적인 어떤 강남의 핵심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국제교류지구가 개발했을 때도 10분대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큰 호재로 앞으로도 작용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한 도보 1분 거리에는 도곡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수영이라든지 피트니스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인접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요인 중에 하나인데 네. 도보 1분 거리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또한 선호시설, 상권, 뭐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아주 가깝다는 점을 입지적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중요해지겠네요. 이 가치를 그대로 유지시켜줄, 더 끌어올려줄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자꾸 말씀드렸던 그 삼성동 국제교류지구 개발입니다. 네. 아마 강남권 내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개발 역사상 가장 큰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정말 그 그룹의 수건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를 위해 이곳 쪽으로 올 것을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들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살 것인가를 보시면 테헤란로 바로 뒤쪽에는 상업시설이나 뭐 유흥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여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선릉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있었는데 집이 바로 뒤쪽에는 정말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네. 어떤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저도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이 한 20분 내외 거리에 많이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주거 쾌적성을 보고 들어오는데 바로 이런 한티역 지역이 아마 그 대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구 구조를 살펴본다고 해도 20, 30대 비율이 본 매물이 있는 대치사동에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동이나 선릉역까지도 10분대로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보다는 향후의 가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속도를 살짝 내볼게요. 이달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다 윤곽이 드러났을 텐데요. 네. 이 특징은요? 총 6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내외정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매물 주변에는 다 3, 4층 위주로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본 매물이 아마 이 대치동 지역에서는 랜드마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것도 코너 위치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본 매물은 또한 이 건물 내에서도 코너 위치에 있어서 이면 구조 개방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분리형 원룸 구조면서 전부 풀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쪽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는 신축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 건이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어떤 신축 건물의 희소성 그리고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거 그리고 위치가 굉장히 건물 내에서도 뛰어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니까 채광이나 개방감에 대한 강점이 좀 눈에 네.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 메리트,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그 대치동에 지금 매물을 아마 강남권역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본 매물은 2억 초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실투자금을 고려했을 때 전세를 이용하신다면 5천만 원, 월세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지금 이곳 지역의 토지 가격은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런 비슷한 물건이 나오더라도 이 가격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초역세권이면서 대치동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대로변에 인접하면서 백화점 상권을 이용하고 또한 스포츠센터에 이렇게 가까운 입지에는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점이 향후의 희소성도 보장하고 있는 그런 건물 입지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지적 매력과 희소성을 재차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매물 정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지금 좀 많으실 텐데요. 유의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세권, 백화점 이용 네.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졌다는 점이 지금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조가 올라와서 내외장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 구조가 실제 어떻게 될지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풀옵션을 해서 직장인 수요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급이나 그리고 현재 오래된 주택들의 시세 이런 것도 직접 저와 같이 확인해 보면 투자에 유의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매물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다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였습니다. 망원동, 도곡동, 대치동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도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 이 시각 꾸려봤고요. 내일 이 시간 어김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